병원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와 시술을 하면서 노력한다면 난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마리아병원 이경은입니다. 난관 또는 나팔관은 자궁의 양쪽에 존재하는 7에서 10cm가량의 가느다란 기관으로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를 보호하고 정자와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난관의 내부를 덮고 있는 선모가 수정란이 자궁 쪽으로 이동하여 착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듯 난관은 임신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거나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난임을 유발하게 됩니다. 난관 요인의 종류는 난관 기능 부전, 난관 주위 유착, 난관 폐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난관 기능 부전은 난관이 막혀있지는 않으나 염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어 난임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관 주위 유착은 자궁 내막증과 같은 질환 또는 이전 내 복강 내 수술의 기왕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강 내 유착으로 인하여 난관 주변으로 유착이 발생함으로써 난자나 정자 또는 수정란의 난관 내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난임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관 폐쇄는 앞에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난관이 완전히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난관 폐쇄는 원위부 폐쇄와 근위부 폐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위부 폐쇄는 자궁에서 난관이 시작되는 부분의 폐쇄로 간혹 점액질이나 찌꺼기로 인한 폐쇄 또는 난관의 경련과 수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폐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난관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위부 폐쇄는 난관의 끝, 즉 난소에 근접한 부분이 막히는 것으로 실제 난관 기능의 이상을 의미합니다. 난소에서 배란되는 난자를 받아 보호할 수 없고 정자와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막힌 난관 끝에 물이 고여 난관 수종을 만들기도 하면서 난임을 유발하게 됩니다. 한쪽 난관만 폐쇄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쪽 난관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나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 시도가 가능하지만 양측 난관의 원위부가 모두 폐쇄된 경우는 배란을 통한 자연 수정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 자연 임신이나 인공수정 시술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 배아를 이식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난관의 기능 이상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고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로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난관의 폐쇄 여부는 보편적으로 자궁 난관 조영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검사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궁 경부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그 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한 후 연속되는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조영제가 양쪽 난관을 통하여 복강 내로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난관 폐쇄가 있다면 폐쇄된 쪽으로 조영제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로 난관 폐쇄를 진단하게 됩니다. 다른 검사 방법으로 최근에는 자궁에 초음파 조영제를 첨가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초음파 검사로 난관 폐쇄 여부를 검사하는 자궁 난관 조영 초음파로 난관의 기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난관의 폐쇄 여부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난관의 염증, 유착, 기능 부전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동시에 유착 박리술, 난관 성형술들의 수술도 함께 시행하여 임신의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난관에 물이 차 있다는 소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관 수종은 골반 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난관까지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 난관 내 물이 차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관 수종이 생긴 경우 간혹 골반통이나 배란 전후에 맑은 갈색 질 분비물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난관 수종의 진단은 난관 조영술 검사에서 투여된 조영제가 엑스레이 사진에서 물주머니 또는 소시지 모양으로 퍼져 있는 모습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난관은 아주 얇은 관 구조로 정상적으로는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기관이지만 간혹 커다란 난관 수종은 초음파 검사에서 잘 보이기도 합니다. 난관 수종이 동반되어 있는 양측 난관 폐쇄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임신을 위해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합니다. 보통 난관 수종이 크기가 큰 경우는 난관 수종 내 고여있는 물 안의 염증세포 등의 독소로 인하여 배아가 손상되거나 배아 이식 이후 난관 수종 내 물이 간헐적으로 내막으로 흘러나오면서 착상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난관 수종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난관 수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시험관하기 시술의 확률이 약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시 유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관 수종을 동반한 양측 난관 폐쇄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 전 수술을 통한 난관 절제술이나 난관 성형술을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관 수종이 있다고 모두 시험관 아기 시술이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난관 수종의 크기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을 먼저 시행하고 반복되는 실패 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의 난관 수종을 동반하는 난관 폐쇄의 경우는 반대편 난관의 기능이 정상이라면 자연임신 시도가 가능하지만 정상 난관 기능을 가진 경우에 비해서는 임신의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배란 유도제의 복용이나 인공수정 시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난관의 기능 저하는 거의 무증상이어서 난임을 이미 진단받고 검사를 하는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기능을 잃은 난관은 치료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다시 완전히 정상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생리통이나 하부부 통증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빈도와 강도로 발생하고 질 분비물의 이상 소견이 느껴진다면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골반의 만성 염증으로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임으로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강도가 크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어 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난임으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와 시술을 하면서 노력한다면 난임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와 시술을 받으시고 건강한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